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그 2장, 우리 교재 2장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접선가, 속도, 그 다음에 도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공식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도, 이 부분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인데,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공식만 외워가지고 계산하는 것만 아마 주로 했을 건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몰랐던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은 이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에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그 미분의 그 의미가 무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y 꼴 fx라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거든요. y 꼴 fx는 함수인데, 어, 이제 이 파란색이 y 꼴 fx의 함수예요. 그럼 요 파란 점이 있는데 이게 a, fa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접선을 이제 여기 이 그래프, 이게 함수 그래프잖아요. 이게 함수 그래프입니다. 함수 그래프에 접하는 이 접선을 L이라고 놓으면 이제 L을 구하려고 합니다. L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L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L을 구하려면은 이제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m이라고 놓으면은 이제 기울기를 알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y 이꼴 m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이제 fa가 되겠죠. 고등학교 공식에 의해서 이제 기울기가 m이고 a, f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아주 매끄러워서 이 기울기 m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요게 A점인데 A점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 거리가 H인 점을 잡아서 이제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이거잖아요.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는 Q점인데요. A 더하기 H고 이제 함수값이 F의 A 더하기 H가 되는데, 그래서 요 기울기 M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점과 이 점을 두 개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직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 직선이 이제 보라색으로 제가 그린 직선이 되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시켄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시켄트 라인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 할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되는데, 이 두 점을 이제 이은 점을 가지고 h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점점점점 0으로 가깝게 해가면은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은 이제 h를 아주 작게 잡으면은 요 점이 돼서 이 점이 돼서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은 이제 어떤 점이 나옵니까? 그러면은 요러한 요 직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점이 또 더 가까워지면은 또 진짜 이 빨간색에 더 가깝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 접선을 이제 구할 때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의 기울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그럼 기울기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y의 변화량 분의 나누기 x의 변화량이죠. 그 y의 변화량이 바로 뭐냐면은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이게 y의 변화량이고 x가 변한 거는 h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미트를 h를 0으로 보내주면은 요게 바로 이제 이 기울기 m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그림이 부드러울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와 같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 y 꼴 fx 위에 있는 점 a, fa에서의 접선은 p를 지나고 기울기가 이제 이거이다. 그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거를 위해서 구하면 됩니다. 요거 만약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기울기의 이제 그 미분의 이제 의미예요.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같이 이제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 fx 이에 있는 점 2,4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럼 이게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인데 여기 있고 여기에 바로 y 이꼴 x 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한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기울기 요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m이라고 놓으면은 이제 m은 아까 같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h분의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다 2 더하기 h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점의 좌표가 2 더하기 h, 2 더하기 h 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y의 변화량이 이제 2 더하기 h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h분의 요거 전개하면은 4 더하기 4h 더하기 h제곱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계산하면 4h 더하기 h제곱 계산하면은 4가 나오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이꼴 4에 x-2 더하기 2일 때 값이 4니까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도 알지만 미분적분은 사실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여러분들이 이게 수학에서 뭐 그냥 나온다기보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옛날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순간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물을 시간당 어떤 컨테이너를 붓는데 빠져나가는 양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 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순간 속도라는 개념이 뭔 줄 알죠? 순간 속도라는 이제 순간적으로 얼마나 속도를 내 순간 속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미분의 응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속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여러분 물체가 움직이면은 어떤 물체가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에서 XY 일반적으로 3차 공간에서 물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그 원점이랑 잡아서 거리를 생각할 수 있고 원점 사이 거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떤 점이 P점에서 움직인다.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얘를 원점으로 보면은 원점 사이 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부르죠. 위치 벡터. 여기 있으면은 이제 위치 벡터. 위치 벡터가 있습니다. 그 위치 벡터가 물체의 위치가 있습니다. 물체의 위치가 이제 있으면은 그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제 물체가 순간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이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이게 바로 순간 속도죠. 그래서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제 그 위치 벡터의 변화량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이제 시간이 요점이 이제 ST인데 시간이 T일 때의 위치 벡터고 요점은 시간이 T 더하기 H일 때 위치 벡터입니다. 그래서 S에 T 더하기 H라고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에다가 요거를 빼면은 벡터로 생각을 하면은 아직 여러분 벡터를 좀 고등학교 때 배웠나 뭐 요거를 위치 벡터고 요것도 벡터로 놓으면은 이게 이제 S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은 S의 T 더하기 H 빼기 ST가 됩니다. 요 벡터가 나오거든. 요 벡터. 요게 이제 요게 빼면은 벡터면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뭐 이게 쉽게 이제 이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면은 이제 벡터가 실수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공간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좌표가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간 평균 속도라는 것은 이제 요거 여기서까지 움직인 시간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위치 벡터에다가 시간을 나눠주면 이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됩니다. 평균 속도가 되고 이 시간을 영어로 보내면은 이제 리미트 여기서 이제 리미트 h가 영어로 보내고 이거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요거는 평균 속도고 얘가 바로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h가 영어로 갈 때.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인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제 아까 같이 평균 속도에서 시간을 이제 영어로 보낼 때 값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예제 하나 볼까요? 예제 보면은 이제 시간이 t일 때 위치가 요것은 물체가 1차원 이제 평면을 이렇게 1차원에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0일 때. 0일 때는 0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시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1차원이니까 그냥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t일 때 위치 벡터가 16, 여기 바로 16t제곱 ft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2일 때의 순간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ft니까 리미트 여기 있으니까 저기 있지 말게요. 여기 있으니까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자, 이동에 걸린 시간 이거는 f의 위치 벡터의 차이.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으면은 이제 h 0으로 갈 때 함수가 16t 제곱이니까 16 2 더하기 h 나누기 16 곱하기 2의 제곱 해서 계산하면 64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함수로 주어졌을 때 이제 평균 변화율 함수로 주어졌을 때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y의 변화량 나누기 x의 변화량. 그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은 이제 그 극한을 0으로 보낼 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예제 3번 같은 경우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그 예제에 많이 나오는 예제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분 넘어가고요. 그래서 도함수. 그래서 이제 주어진 함수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 y = fx에 대해서 요거의 극한 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이제 함수 f는 x =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우리는 미분 계수라고 부르면서 f'a라고 우리는 표기를 하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아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함수들이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뒤쪽에 나오겠지만은 뒤쪽 정의부터 먼저 합시다. 그래서 이제 y = fx가 이제 f'x가 모든 점에서 다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i에서 r로 가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i는 이제 r의 부분집합이면서 함수가 있는데 임의의 x가 i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제 f'x가 존재할 때 여기 있는 임의의 원소가 대해서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미하면서 다 하니까 요거를 하나의 이제 함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y 이꼴 f 프라임 x 요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f의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부른다. f의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f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구합니다.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도함수를 f 프라임 x를 이제 표기로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y 프라임이기도 하고 dy dx라 부르게 하고 dy d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표현하기로 하고 여기다가 이제 x 이퀄 a라고 쓰면은 이제 x 대신 a 특별한 값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히 표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주어진 f가 루트 x로 주어졌을 때 이제 f 프라임 x를 실제적으로 구해 봅시다. 정의역도 구해 보고 그러면은 이제 f 프라임 x 값이 존재하는 이제 x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fx가 루트 x니까 그대로 정의를 해보면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합시다. fx의 루트 x니까 그러면 이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루트 x 더하기 h 마이너스 루트 x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h를 0으로 보내면은 여기다 0이고 분모 0이고 분자도 0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분자의 유리화 해야 되니까 루트 x 더하기 h 더하기 루트 x를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루트 x 이런 식으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요 분자를 이제 공식 이용해가지고 a 빼기 b에다가 a 더하기 b 공식 계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요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요거의 제곱하면 x 더하기 h 빼기 x가 나오고요. 분모는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h만 남는데 h도 약분이 돼서 1이 나오고 h가 0으로 갈 때 이제 루트 x 더하기 h 더하기 루트 x 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면은 요 값이 0이니까 분모가 이제 2루트 x가 나오죠. 그리고 요것은 x가 0보다 크기만 하면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이제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fx가 항상 존재하면서 fx가 2루트 x분의 1이 되면서 정의역은 0에서 무한대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 미분 도함수는 어떻게 돼?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면 됩니다. 그다음 일단 우리는 이제 일단 정의부터 좀 해보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요. 함수 f가 구간 a, b 이런 구간 내에서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f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를부터 그다음 거 합시다. 그러면 이제 미분 이런 함수가 y가 절대치 x가 주어졌을 때 이 미분한 구간을 찾아라. 그럼 요거는 제가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고등학교 때 많이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이게 바로 y가 x 절대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접선의 방정식 계산하면 항상 기울기 1이잖아요. 이 점에서는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f 프라임 x가 1보다 크면은 1, x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0일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 어렵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할 것,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게 f가 미분이 가능하면은 x는 이제 a에서 연속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이 교재에서 이제 미분 가능을 정의할 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f가 미분 가능할 때 연속이라는 걸 가정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자, y 이꼴 fx의 미분을 정의할 때 f의 연속성을 가정하지 않았음. 가정 없이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분을 시작할 때는 y 이꼴 fx가 x 이꼴 a에서 연속이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학교에서는 교재에서는 y 이꼴 fx가 f 이꼴 x 이꼴 a에서 연속이라는 가정 없이 미분을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연속 없이 이제 그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의 이제 이 극한값이 요거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이제 f 프라임 a라고 정의한 거죠. 미분의 정의가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지 않고 미분을 정의했거든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함수 f가 x고 a에서 연속이고 뭐뭐 되면 그 다음에 미분을 정의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리는 바로 뭐냐? 함수 fx가 x꼴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재에서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그 값을 f'a라고 정의했는데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교재에서는 연속이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 미분을 정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증명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증명을 하려면 뭘 증명해 줘야 되냐? 요거를 증명해 줘야 됩니다. 연속이기. 요 말이 바로 f가 이제 x 이고 a에서 연속이 있는 거죠. 연속임을 증명하려면은 요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재인과 같이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일단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을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겠죠. 계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그런데 요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리미트 계산할 때는 이제 x가 a가 아닌 거죠. 아니라는 걸 가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x가 a로 수렴할 때 극한할 때는 x가 a가 아닌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x가 a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거랑 약분하면은 이제 a가 나와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알지만은 f의 x나 x를 다시 쓰면은 이제 f의 뭐 x 마이너스 뭐 f의 a 더하기 fa 이렇게 쓸 수 있죠. 쓸 수 있고 그 다음 여기다가 나누기 x 마이너스 a 하고 곱하기 x 마이너스 a 하면 이제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fx입니다. fx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극한에서 이제 뭘 배우냐면은 리미트 여러분 fx가 x가 a로 갈 때
얘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존재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빼기 gx 이것은 이게 바로 a고 이게 b로서 존재한다면 이게 a 플러스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리미트 뭐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도 이제 a 곱하기 b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극한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면은 요거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곱하기 x 마이너스 a를 보면은 요거의 극한값은 이제 존재하죠. 요거의 극한값은 0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적용을 시키면은 바로 마지막 요거를 적용시키면은 요거의 이제 f 프라임 a고 요거의 극한값은 0. 그래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요거의 극한값도 상수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극한값은 여기 자기 자신이 나오고 요거의 극한값은 이제 요거 곱하기 여기 나와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의 요 값은 바로 FA가 되면서 이제 X구 A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미분 계산하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되고요. 요거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습 문제는 뭐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쪽에서도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미분 공식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함수들에서 가장 간단한 함수가 뭡니까? 함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함수. 이거 나열하게 제가 이걸 보기 전에 가장 간단한 함수. 자, 가장 간단한 함수 뭐가 있습니까? 상수 함수겠죠. 네, 상수 함수 y 꼴 뭐 c, fx는 c.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미분하면 뭐가 되니까 fx 계산하면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단한 함수 뭐가 있습니까? fx 이꼴 x 맞나요? 실수. 네. 이건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f 프라임 x 계산하면은 1.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함수는 ax 직선. 요거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 계산하면은 이제 a가 되겠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거 x제곱 뭐 ax제곱 다항함수 그죠? 이런 거 있겠죠. 이건 미분하면은 이제 f 프라임 x 계산하면은 이제 2ax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제 좋은 함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함수들이 이제 미분이 다 가능하면은 이 함수 더해도 역시 미분 가능합니다. 그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또 여러 가지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이쪽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아까 이야기했듯이 y fx 상수함수에 대해서는 미분한 것은 항상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되는 거는 이제 다항함수죠. 요거야 아마 여기가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이야기했죠. x가 1이면 n이 1이면 1이고 이 경우는 이제 미분을 하면은 n 곱하기 x의 n-1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 이항연산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f 프라임 x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가 되는데요. 그다음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을 요 공식을 알아두면 됩니다. n승. 요거는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 나올 때 n 컨비네이션 0 x의 n승, n 컨비네이션 1의 x의 n-1승 이런 식으로 짝짝짝 해가지고 n 컨비네이션 n의 h의 n승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여기 x의 n승 nx-1의 h승 요거를 다 개수 nck 계산하면 이게 n 팩토리얼 분의 k 팩토리얼 n-k 팩토리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n n-c의 x n-c2승이니까 h 제곱이 되고요. 이게 h n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x n승이고요. 그러면은 요거랑 약분되죠. 캔슬되고 남는 거는 이제 요거 요 항이랑 요거는 약분돼서 n의 x n-1승이 되고 나머지는 다 h항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h 0으로 가면은 이 항도 0, 이 항도 0으로 수렴하고 남는 거는 얘가 남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두 개가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f가 미분 가능하면은 f에다가 c를 곱하면은 미분하면 c에다 fx가 됩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 증명은 그냥 아주 쉽게 나와서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요 성질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서 다음 성질은 뭐냐면 f랑 g가 미분 가능하면은 f 더하기 g를 미분한 거는 각각의 미분한 것을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한 것을 뺀 함수의 미분은 각각을 해서 빼면 되고요. 이 증명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증명은 아주 쉬운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이 있죠. f 곱하기 g를 미분을 하면은 fx 곱하기 g f g 프라임 더 f 프라임 g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거고 증명은 그냥 뭐 아직 그 정의만 가지고 쭉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누기 법칙이죠. f랑 g가 미분 가능하고 gx가 0이 아니면은 g분의 f를 미분을 한 것은 g제곱분의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 된다는 이 공식도 제가 증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 번 더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게 두 번 미분인데요. 그러니까 y 이꼴 fx 주어지면은 이제 한 번 미분할 수도 있고 미분한 함수를 또 한 번 더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는 이제 미분한 거를 또 한 번 미분합니다. 두 번 미분한 거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y 더블 프라임으로 부르기도 하고 x 더블 프라임 x라고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n번 미분한 거를 우리는 m개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실제적으로 미분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은 그냥 익혀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연쇄 법칙인데요. 연쇄 법칙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쇄 법칙은 이제 주어진 함수 이제 f가 함수를 합성 함수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점 i에서 뭐 j로 가는 함수가 f고 j에서 실수 r로 가는 함수를 g라고 놓읍시다. 네, g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i에서 r로 가는 합성함수 g에다가 f 합성함수가 되겠죠. 네, 합성함수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f가
x 이꼴 a에서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고, 그럼 여기가 이제 x가 있으면 여기에 점 a가 있으면은 a가 이쪽으로 오면은 함수값이 fa가 되는 거죠. 그러면 g가 색깔이 좀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원래 색깔로 합시다. 그다음에 g가 어디서 미분 가능이 되냐면은 뭐 x 이꼴 fa에서 미분 가능. 요거를 지워버립시다. 비슷하게 요것도 지워버릴까. 이렇게 fa에서 미분 가능 하면은, 그다음에 합성함수 g 합성 f는 어디에서 미분 가능하다? x 이꼴 a에서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미분 가능하면서 이제 g 합성 f를 미분을 해서 a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g에다가 g 프라임에다가 fa를 대입을 하고 그다음 f 프라임 a를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거거든. 이제 합성 함수 미분법. 연쇄 법칙입니다. 이게 합성 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증명은 이제 없이 넘어갑니다. 여기 합성 함수의 미분법. 함수의 미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자 봐요. 요게 이제 뭐 y 이꼴 fx고 요게 x y 그다음에 이제 z 이꼴 fy면은 gy면은 이제 어떻게 쓰? 요거를 다시 다른 말로 여기도 밑에 적을까요? 옵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쓰면은 y 이꼴 fx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고 z 이꼴 gy 이 말이 이제 요 변수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z 이꼴 됐을 수 있습니까? g에다가 합성 fx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죠. 합성함수니까. 그러면은 이제 g를 x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z를 x로 미분한 거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g를 뭘로 미분해야 됩니까? y로 미분해야 되겠죠. 그런 후에 fx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x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다시 쓰면은 dg. 근데 g가 y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g니까 dz니까 y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 의미하는 것이 f를 x로 미분한 거죠. y가 이제 x로 미분한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다름 아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다. 연쇄 법칙.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체인 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것도 이제 많이 한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방금 설명한 게 다음 정리 내용이고요. 이 정리 증명 또 넘어가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거의 다 넘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 합성함수 미분법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뭘 증명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gx를 이제 자 합성함수 미분법 y 이꼴 다시 적을게요. y 이꼴 fx 그 다음에 z 이꼴 뭐 두 개 함수가 있다고 그려봅시다. 이렇게 쓰지 말고 g에다가 fx 요거를 미분 이렇게 쓰지 말고 g 합성 f에 미분해서 x 집어넣으면은 g 프라임의 fx에다가 f 프라임 x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1번 이제 gx를 x에 n승으로 넣어 봅시다. f를 n승으로 넣으면은 g에다가 fx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바로 fx의 이제 n승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제 g 합성 f의 프라임 x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이 공식이 바로 뭐냐면은 g 프라임에다가 fx 집어넣고 여기다 f 프라임 x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g가 이거니까 g 프라임이 바로 뭐가 됩니까? 요거 있기 때문에 g 프라임이 바로 n의 x n-1승이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fx를 집어넣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n에다가 fx에 n-1승이 되고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여기 다음 공식이 이 공식이 이제 우리가 얻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여러분들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gx를 뭐라 놓을까요? 루트 x라 넣어 봅시다. 루트 x.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g 합성 fx 계산하면은 루트의 fx가 되겠죠. fx가 되면은 공식이 g에다가 f의 연쇄 법칙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g 프라임의 fx에다 f 프라임 x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gx가 이거이면은 g 프라임 x가 뭐가 나옵니까? 여기면 우리가 앞에서 한 게 g 프라임 x 계산했더니 2루트 x분의 1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적용시키면은 얘가 바로 g 프라임의 fx는 2루트 fx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x 이런 공식을 우리가 또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유도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냥 넘어가기 심심하니까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른 복잡한 거를 함수를 뭐 여러분 뒤쪽에 가면 sin x의 미분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때 가서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주로 여기 나오는 거는 다 도함수 미분값을 구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할 것은 이제 뭐를 해보느냐. 이제 x분의 1 이거 미분을 이거의 도함수 계산해 봅시다. 도함수.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 0이 아닐 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fx라고 놓았을 때 f 프라임 x로 계산해 볼까요? f 프라임 x는 이제 정의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의 x 더하기 h 빼기 f의 x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게 이제 x 더하기 h분의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분자를 약분을 해 봅시다. 0으로 갈 때 h분의 약분하면은 x 더하기 h 분의 x 마이너스 x 더하기 h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약분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되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도 약분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h분의 1 이렇게 나와서 h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계산이 이제 x분의 1을 미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그 예제 한번 더 해볼까요? 뭐가 나오나?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은 그 다음에 이제 뭐 gx를 이제 x분의 1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방금 한 거에 의해서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나와가지고 g에다가 합성 f 프라임 x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fx분의 1을 이제 미분하는 거죠. 요거 미분하면은 대입을 하면은 뭡니까? fx의 제곱분의 1에다가 f 프라임 x, 그죠? f 프라임 x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이제 그 g에다가 fx에 이거 미분한 거, 이거 역수 미분을 한 건데, 이거는 gx의 제곱분의 f 프라임 g 빼기 fg 프라임, 요거 이용해도 되고요. 연쇄 법칙 이용해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미분값을 계산하고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역함수의 도함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삼각함수 도함수를 하겠습니다. 역함수 도함수까지 하려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수고하셨어요.